이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목사님 북한 인권 운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통일대와 통일부를 하시면서 통일 한국 안에 북한 성교에 대한 애씀이 많으신 목사님이시죠. 오늘 통일은 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고 이용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hin문 목사입니다. 저는 1986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네소타 주립대학과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장로교회 소속의 목사로 봉사를 하다가 2012년에 개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그 이후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역을 감당하고 또 저희 아내도 2015년에 따라 들어와서 지금 함께 북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 곳인데요.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두 곳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의 모습인데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걸 자세하게 보지 않고 한국이 대륙에 붙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섬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반도가 섬이 됐습니다. 남한이 섬이 됐어요. 왜? 북한이 저렇게 어둠의 세력에 휩싸여서 70년 넘게 있다 보니까 밤중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도 90년 이후에 이 사진 좀 넓게 이렇게 넓은 지역 나온 사진을 보면은 중국도 동북 삼성을 비롯해서 그쪽에 불이 환하게 밤에도 켜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나 밤에도 불야성처럼 저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북한만 전기가 없어서 저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설명하느라고 이제 PPT를 만들어 봤는데 19세기 말하고 지금하고 대한민국의 상황, 한반도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려봤습니다. 아마 19세기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대륙 세력과 그 다음에 해양 세력이 아직 태동하기 이전에 한반도에서
정말 세계 대전에 버금가는 강대국 간의 패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신 차리지 못해서 처음에는 청나라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닌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그러다가 싸움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일본의 나라를 통째로 먹혔습니다. 싸움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지금 그걸 쓰나미로 비교한다면 지금 또 그런 현상이 한반도를 향해서 거세게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대 세력으로 민주진영과 공산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대륙 세력을 대표하는 두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그 대의전을 치르는 북한, 그리고 남한에는 해양 세력의 두 대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에서 그 대리전을 치르는 남북이 이렇게 대치돼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만 위험하다고 하는데 예언하는 분들 보면은 이스라엘 못지않게 위험하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저 전쟁방 3대에 걸쳐서 누가 북한을 관심을 갖고 쳐들어간다고 전쟁 준비에 혈안이 돼서 온 국력을 전쟁 준비만 하고 있는 북한 때문에 이렇게 한반도가 위험의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흔히 성경 말씀에도 그렇죠. 너희가 천기는 구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저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바로 단지의 신채호 선생님의 유명한 명언을 기억을 합니다. 뭐죠? 신채호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이건 대한민국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역사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뉴스위크지에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시진핑이 말하는데 Korea is a part of China for a long time.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사람들은 그 부분만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역사학계에서도 뭐 개념이 없으니까요. 아직도 한국의 강단에서는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제2의 역사 매국노들이 한국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니네가 책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중국에서 개념 없는 우리의 역사책을 근거로 니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저 낭만사군이 대동강에 있고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고 말이야.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게 우리 땅이다. 근데 저는 그 다음 부분에 트럼프가 했던 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10분 동안 장장 10분 동안 코리아는 part of China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강력하게 북한의 경제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심해서 그런 말 던졌을까? 80년대 이후부터 자기네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 요화 지역에 요화 문명이 발견이 됐는데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화하족과는 다른 문화 유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황하강의 유적보다 최소 1000년 이상 앞선 요화 문명 그리고 그 문명의 꽃인 홍산 문명 그들의 유적을 자꾸만 따져보면 이거 우리 거 아닌데? 그때부터 중국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동북공정 2000년 사화천의 사기부터 동북공정이 시작이 됐지만은 본격적으로 동북공정 시진핑이 이 말을 한 것은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느냐? 경제권, 북한의 경제권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북한과 지금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사실은 러시아가 붕괴된 이후에 북한이 중국에서 도와주지 않은 것은 북한은 그냥 폭망이에요. 오늘이라도 그냥 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과 북한은
조중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그 허남선 박사, 국방안보계통의 아주 최고의 전문가인데 그분이 조중 국경을 여행을 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한번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협약을 맺은 혈맹의 국가가 전쟁을 치르는 수준의 병력과 무기들을 왜 조중 국경에다 프론트라인에 배치시켰는가. 여기서 보이지 않게 한 15km 정도 중국으로 뒤로 물려받고 거기에 장장 60만 대군을 조중 국경에 포진시켜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북한의 급변사태라고 봅니다. 왜 암살을 당한 자기네 이복 형까지 독약을 통해서 암살을 해놓고 뻗어시 버티고 다니는 저런 인간을 정치 지도자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주니까 이렇게 세상이 헷갈리게 돌아가지. 10년 동안 마카에서 숨어 살면서 만일에 북한의 급변사태가 생기면은 대한 세력으로 김정남을 세우려고 중국에서 오랜 동안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것이 알려지면서 장성태이가 결국은 거기에 동조 세력으로 간주돼서 처형됐죠. 중국은 여러분 일본 독도 얘기만 하고 하면은 막 부글부글 끓는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과 일본 중에 어느 나라를 더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은 35년 원수라면은 중국은 1000년 원수다. 그게 북한 사람들의 생각인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디 세미나에 갔더니 이 양반 한국 사람인데 굉장히 친중적인 발언하면서 제가 그 사람하고 붙고 싶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중국을 변호하는 근거를 한번 나에게 논리적으로 내놔봐라. 근데 이미 그런 사람하고 붙어봤자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현상이구나.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중국을 우리의 우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하고 지금은 막상막하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사드 하나만 대치해도 사드가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미군들은 바보입니까? 선주 사람들 참 딱해요. 이런 미신에 미혹이 돼서 자기네는 동북산성에 5개의 레이더 기지를 건설해서요 300~400km가 아니라 3000km까지 사정권 안에 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안보나 정치 지도자들이 그 사드 얘기할 때 너희는 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괌까지 폭격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사드 얘기하느냐. 한 놈도 없더라고요. 그런 반박을 하는 사람들. 중국 무서운 나라입니다. 급변사태 자기네가 경제 조중 동맹 맺은 게 혈맹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와줬는데 거기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급변사태. 그냥 들어가는 거죠. 메가더가 압록강까지 진격해서 치자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삼태제든 일어날까 봐. 그래서 미국의 정계와 군인이 붙어갖고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중공군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반통일 세력이고 지금도 한국을 마음대로 쪼물락쪼물락 하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신채호 선생님의 제가 물음표를 놨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 못하는 날짜를 제가 하나 집어넣습니다. 2015년 6월 24일. 저는 하나님이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된 하나님이에요? 정치 영역, 문화 영역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지금도 한반도의 운명에 조선시대 19세기 말에 총 한 번,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먹혔듯이 지금도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민들이나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리면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는 찢어질 수 있습니다. 왜? 중국에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를 통해서 벌써 오래됐지, 한 10여 년 넘었을 거예요. 그때 북한의 국경 사태가 일어나면 중국은 어떻게 북한을 접수해서 지역별로 다룰 것인가, 이 사람들은 블루프린트를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심심해서 그리겠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벌써 저는 CIA 보고서도 제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랜드 연구소에서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자기 나름대로 꿍꿍이를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 사람 신이 아닙니다. 지난 25년에 북핵 문제 지난 정권하고 다르게 나는 하겠다 했는데 시간만 벌어주고 북핵 확산까지 가게 뭘 이룬 게 있습니까? 북한의 핵에 뭐를 제재를 했습니까? 시간만 벌었죠. 미국도 자기 나름대로 꿍꿍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거 뭐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아니 이게 누구 땅인데 지네 마음대로 이렇게 나눈다? 딱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블루프린트가 비슷하더라고요. 조금 다르지만 저 평양 쪽으로, 그다음에 양강도, 그다음에 함경북도 쪽은 중국이 잡수시고, 그다음에 평양은 공동으로 유엔 쪽에서 하고, 요 황해도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한국 조금 떼어주고 미국, 일본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지금 강대국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도가 문제입니까? 여야 누가 국회의원 되는가가 문제예요. 지난 19세기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민을 나눠놓고 우리의 동족 2,500만 동족들이 뭐 300만이 굶어 죽건 말건 아무 상관없이 북한인권법 11년간이나 통과시키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아니에요. 한국의 교인들만 해도 얼마입니까? 동족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북한인권법 통과시켜서 북한 정권을 압박해서 인권을 회복하자 했더니 성직자라고 하는 세월호에 가시는 그 위대하신 성직자분들이 목사, 신부, 불교 스님들 지나가면서 애끼어보시고 남의 나라의 인권에 관여하지 말고 우리나라 인권에나 정신 차려. 이게 우리나라 깨어있다는 성직자들이 2,500만 북한 동포들이 남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뭐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로 대단한 거 한다고 그러는데 파출소 하나 때려부시고 그거 별볼일 없는 거예요. 역사에 남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지금 뭐 독립용자 하지만요, 유엔군이 연합군이 이겨주지 않았으면 우리 아직도 일본 밑에서 비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1948년은 중요한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구상에 사라졌던 두 나라가 새롭게 탄생했죠. 한국 없었어요. 조선이 다시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대한제국으로 명맥을 이었지만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명맥을 이룬 게 대한민국인데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생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뭐 건국이 언제냐 이거 갖고 따지는데 뭐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는데 해외에 나가서 임시정부 세운 게 무슨 건국입니까? 그게 임시죠, 임시. 1950년 6월 25일에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무리 위대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 해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겠습니까? 어린 반푼치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급하게 며칠 만에 유엔에서 일주일 만에 참전을 결의를 내리고 한국을 도왔기 때문에 통일이 완전히 될 뻔했는데 중국이 쳐들어오는 100만 대군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또다시 분단 상황이 계속이 됐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2015년 6월 13일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손길이 왔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다 여기 신창민 교수님이 주장을 해서 책까지 집어넣고 그걸 어답트해서 북한 주민들 다 한국으로 오십시오, 남한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그때 막 통일 대박의 분위기가요 많이 전해졌어요. 여기 신창민 교수님 계시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특강을 모셔서 자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재산을 다 바쳐서
통일부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일평생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통일에 관심이 있어서 통일론을 부르짖는 분이 있길래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봤더니 뭐 사상은 확실하고 자유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분이라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통일운동의 꿈에 한 숟가락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노력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얘기해서 저는 굉장히 꿈에 부풀었는데 제가 우리나라 1년 예산 2012년, 2013년, 14년, 15년 탄핵 당할 때까지 외교 통일부의 예산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통일운동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봤더니 제가 민망할 정도예요. 돈이 예산이 안 늘어나고 인원이 안 늘어나면 통일교육을 누가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창민 교수님 저렇게 늙고 꼬부러질 때까지 지금 전국 전 세계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돼야 된다 부르짖고 있죠. 근데 2015년 6월 23일에 유엔의 한 단체가 대한민국에 입성하는데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가 개소하는데 6개월 동안 개소도 못하게 굉장히 공작질을 하고 방해를 해서 커피숍에서 노트북 놓고 직원들이 근무했어요. 우리가 막 대통령한테 항의하고 무슨 짓이냐. 한국에서 안 하면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를 도쿄나 방콕에다 개소하겠다.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위대한 분들이 정치 곳곳에 다 있는데 그게 북한 공포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열정이나 지식의 한계입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45년, 48년, 50년, 2015년 통해서 대한민국에 유엔의 단체가 들어오고 독재국가의 인권을 부르짖는 기관이 시작이 됐다 하면요, 그게 통일의 신호탄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뭐 예언 계시하는 사람만 봅니까? 지난 몇십 년의 역사만 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 스텝은 제가 북한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통일이요? 로또 사놓고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질문입니다. 저는 북한에는요, 통일은 이미 굉장히 많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력 이거 맞나요? 아니. 예. 동서독이 통일을 할 때 두 나라의 국력 차이가 대일 국민소득이 2대1이었고 국가 간의 소득이 8대1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같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독 체제의 연합체에 들어가자 자기네끼리 회의를 해서 그냥 서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2대1, 8대1이 이 정도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경제력의 차이가 경제력은 곧 힘입니다. 그렇죠? 경제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두 나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민소득의 차이가 30대1이에요. 국가 간의 차이는 60대1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이 나는데 구멍가게하고 삼성에서 협상을 하는데 구멍가게 사람 앞에 가서 삼성의 회장이 굽신굽신거리는 거 봤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신 빠졌어요. 저는 한번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 넣었습니다. 다시는 남북회담 하지 말아라. 그거 종이 쪼가리로 별짓 다 해도요. 쟤네 한번 확 뒤집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평화 좋아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는 가운데 평화 아무리 부르짖어봤다. 그냥 쟤네는 내 진리이기 때문에 9.19 남북 군사 합의구 뭐고요. 이거는 멍청한 대한민국 사람들 갖고 노는 말장난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조해서 대통령이 3번씩이나 가고 이 공산당들하고 만나려면요. 이 뒷돈을 많이 줘야 되더라고요. 김대중 때 돈 줘갖고 김경재 씨 깜빵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지원도 그렇죠. 불법으로.
드러난 것만 그러는데 안 드러난 거 얼마겠습니까? 노무현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쫓겼어요. 왜? 나 한번 만나려면 위대하신 수령 만나려면 돈 상납해. 문재인 3번의 대통령들이 가서 굽신거리면서 그래서 저는 다시는 남북회담 하지 마라. 절대로 남한의 대통령 가지 말고 이제는 통일을 위한 목적을 가진 이외에는 북한 그냥 사실은 없어도 돼요. 우리 동족이니까 그렇지 북한에 우리가 뭔 도움을 받습니까? 북한 없이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이용을 당하면서까지 심지어 북한 도와주면 저 빨갱이다 소리 들으면서까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계가 끝났어요. 이제 북한을 돕는다 하는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도와줘도요. 여기 이민복 씨가 증인입니다. 중국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서 강제 노역해서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자율권을 주고 자기가 생산한 걸 자기가 어느 정도 갖게 해서 나머지 국가에 한다면 생산력이 엄청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공산주의의 근간인 매력 체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걸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쟤네는 그걸 택하면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북한 2,500만 잘 사는 것보다 정권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 선교 여기 하시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생명과 같은 돈을 헌금을 북한에 도와주는데 공산당들의 배나 채워주는 돈을 준다면요. 하나님이 결코 그런 방법의 선교는 동족이라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북한 동포를 도울 방법을 어떻게든지 생각해야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돕는다면 그거 해야 정권을 도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남북한의 상황이 이런 상태로 가서 한국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7차에 걸친 박정희 대통령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다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96년까지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오로지 나라 살릴 생각이에요. 오로지 대통령만 했습니까? 전 국민 새벽종이 울려 퍼지면서 새마을운동 지도자 교육시키고 지붕 갈고 중동에 나가고 국민과 지도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뤄낸 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 한강의 기적은 반쪽짜리입니다. 왜? 우리 동족이 함께 누리지 못하고 반동강만 누리니까 이건 반쪽짜리 기적이에요. 근데 저는 통일을 추구하면서 온쪽짜리, 온전한 기적이 결국 대동강의 기적이 이루어져야 이게 온쪽짜리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통일이 지금 독일의 통일과 그 다음에 6.25 때 일본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두 가지를 참조해서 우리 신차민 교수님이 통일대박 이론의 기초를 만드셨는데 독일의 그 잘못된 통일의 전철을 우리는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일대박 이론을 지도자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보자 하는데 아니 3대에 걸쳐서 이 밥에 고기국 먹어주고 기아집 하겠다. 그거요 이미 70년대 이룰 마음이 있었으면 70년대 다 이뤘어요. 근데 얘네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거든요. 관심 없어요. 고위직 하나 탈북해갖고 미국 의회에 증언하러 왔던 고위부 대령 출신 딱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런 새끼들은 이런 것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 미국에 와서 민주사에 와서도 그런 말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몰라요. 300만 280만 평양 시민들 그중 안에 특권층을 누리는 10만 명만 호의호식하면은 나머지 굶어 죽건 어쨌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북한의 실체입니다. 근데 평화하고 그냥 협상해서 적당히 하면은 뭐가 저들이 감동받고 햇볕 정책을 펼치면은 뭐 옷이 벗어지고 꿈 깨시기 바랍니다. 쟤는 관심 없습니다. 통일에도 관심 없고 동족에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을 하는 동안에 얘네는 미친 전쟁 준비만 70년 넘게 지금도요. 우리가 왜 도와줍니까? 핵무기 하나 개발하는데 대략 돈을 들어보니까 약 10억 달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할 때 니네 65개 핵무기 내놔라. 안 되면 프랑스로 빼라. 제3국으로 빼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근거가 처음에는 한 2개, 7개, 9개 했더니 이제는 맥시멈 65개.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으니까 지금 90개가 됐을지 모르죠. 그러면 한 개당 10억 달러면 100개면 얼마입니까? 왜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요? 누가 북한 관심이 있다고? 그 돈으로 국민을 먹여 살렸으면 북한에 300만이 왜 굶어 죽고 남한에 3만 4천이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몽골, 러시아에 유리걸식하면서 인신매매당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우리 동족들이,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반대하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북한의 실태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북한을 지탱하는 4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는데 기둥이 든든해야 집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이미요. 황정엽 씨가 97년도에 넘어가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북한은 5년간만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진다. 그때 북한은요 이미 이 지경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자꾸만 도와주니까 주민은 계속 고통 동일하게 당하는데 정권만 사는 거예요. 그냥 마약 먹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 마약만 먹여서 겨우 생명 연장하는 거지.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을 국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북한은 레짐이에요. 정권이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저거는 3대 우상숭배 교주 집단. 유엔에서는 10대 종교의 하나로 김일성교. 북한은 교주지요. 국가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의 고위직들에게 니네가 육자회담이 아니라 660자 회담을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해도 북한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건 난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하냐. 니네가 다른 공산국가처럼 정성을 들이고 협상하고 하면 도가 이루어지는데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선명이나 이단 집단을 이해하는 게 빠를 것이다. 북한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소셜라지컬 릴리저스 어프로치로 해야 해답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거를 조지 부시 아들 조지 부시는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하고 정책을 펼치고 협상을 하고 이 짓거리 하니까 맨날 당하죠.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북한은 다 무너졌다는 증거가 우상화. 지금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의 별명. 김정은의 별명 모르세요? 북한 상주하시는데 똥돼지입니다. 똥돼지. 옛날에 그런 말 했다면 다 잡혀가 죽죠. 지금은요 뭐 수령이고 나발이고 우리 배불려 먹여 살려줘야지. 이제는요 우상화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주체사상. 아니 주체사상을 만든 장본인이 남한에 내려왔는데 무슨 주체사상입니까? 한국의 김영환 씨가 자기가 전향한 이유를 물었더니 김일성한테 갔더니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모르더라. 모르죠. 요거는 국민들을 속여 먹으려고 하나 내놓은 그냥 하나의 체제 이념인데 대한민국의 주체사상 신봉파들이 지금 소위 진보에 드글드글해서 아직도 거기서 헤매는 소위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참 한심합니다. 신창희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서울대학교 그 똑똑하신 분들이 그 김일성 주체사상 추종파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하나갑 씨를 역사 교육에서 만났는데 민주당을 통해서 막 격정적으로 분노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종북 주사파에 휘둘리는 보수 진보 다 좋죠. 그러나 종북 주사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게 없어서 김일성 교주 주체 사상을 신봉을 합니까? 우리나라의 홍익인간은 교육 이념에서 빼자고 위대하신 국회의원들이 특별 법안도 발의를 하시고 위대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계급 체제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요 이미 국가를 살리는 계급 체제가 무너졌는데 하나 우리에게
굿뉴스는 25년, 30년 동안 배급 체제로 주민을 버려서 니네가 먹어 살 어떻게 살지 도망가든지 화전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살아라 하고 버린 북한 주민을 살린 게 누군지 아십니까? 노동당보다 더 위대한 당이 생겼는데 북한에 장마당. 장마당에 종잣돈을 내준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남한에 34,0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에 95% 이상은 다 교회 개통에서 헌금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우리가 교회가 욕만 먹는데 여러분 한 명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34,000명의 살린 것만 해도요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겁니다. 뭐 햇볕 정책으로 도와줬지만 주민들은 남한에서 도와준 햇볕 정책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았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쌀 도와주고 비료 도와주면 해외에 재포장해서 팔아먹더라고요. 배급체제 끝났는데 그나마 장마당을 통해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살려주고 지금은 장마당에 가면 다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나 푸푸 압력밥솥이나 뭐나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저들은 자본주의의 맛을 봤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것. 집을 세우는 기둥이 4개인데 3개가 무너졌으면 이 나라가 우리가 도와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해외에서 원조해갖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빨리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북한 주민이 살고 우리가 삽니다. 이게 우리의 아주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이 돼요. 북한 정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요. 다른 거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얼마 전에 리일규 주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탈출한 게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났어요.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북한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자꾸만 여론조사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론조사하고 비용 통일 비용 많이 든다. 그 다음에 국민투표로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면 통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자. 손해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차라리 중립국이 되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그 정책만 어답트한 것만 해도 간지럽진데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간절해요. 통일은 뚫어오십니다. 짐 로저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짐 로저스가 5년 동안에 전 세계의 183개 국가를 조사해서 전 세계 3대 투자자인데 내가 어디 투자를 해야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했는데 결론은 통일된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블루오션이다. 이 사람은 이미 싱가포르로 자기 거처를 옮기고 북한에 올인하면서 남한에 들락날락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그냥 단순한 돈 벌어먹는 투자가가 아니다. 2018년에 정유나 자매가 TV조선에 나오는 걸 보고 그때 필이 꽂혔는 거야. 야, 저 자매 굉장하다. 눈빛을 보고 내가 홀딱 반했다고 그래서 전화를 왔는데 짐 로저스라니까 야 네가 짐 로저스면 난 유엔 사무총장이다 해갖고 전화를 받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짐 로저스가 탈북자에게 전화할 리 없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도 감동을 받으면 저런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저 자세하게 알고 싶고 저런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을 돈 버는 방법, 경제적인 입장에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내 개인 수행비서를 해달라 하니까 유캐린. 그래서 결국 한참 오가다가 진짜 맞구나 화상통화하자. 그래갖고 결국 1년간 개인 비서가 됐는데 짐 로저스가 멍청해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통일비용 들어가는 거 이거 생각 안 해서 그랬겠습니까? 이분은요 돈에 대해서는 가장 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손해볼 짓을 왜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연구 검토가 끝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통일이 대박이다 하면 대박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통일 대박입니다. 대박이 아니라 대대박이에요. 통일 후 10년 내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못하지만은 이렇게 통일되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세계 2위가 된다.
조지 프리드만 세계적인 학자죠. 이분도 통일은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기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일은 도적같이 온다 얘기했어요. 이걸 입증하는 게 우리가 신상규 교수님 통해서 통일 대박에 대한 조그만 이런 영상이 북한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제 협조를 해갖고 넘어갔는데 그걸 벌써 북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이런 미친 전쟁 광들을 의지했다면 안 되겠다. 빨리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통일이 되는 게 낫겠다 해서 그 분위기가 상당히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통일부에서 국가적으로 정말 밀어붙인다면요. 통일은 언제 오겠습니까? 남한 사람들이 준비되는 만큼 앞당겨지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일은 찬성 반대하는 게 아니라 통일은 헌법적이에요. 헌법 4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면 통일 이거 헌법이에요. 이거 반대하면 우리가 헌법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여러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데이터 물어보고 합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대통령 정치인들이 안 하니까 이렇게 개인들이 나서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게 국가 정책으로 펼쳐야 되는데 그 제목을 가지고 여기 북한 사역위원회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분단 쪽박에서 통일 대박으로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줄탁동시라고 말이 있죠.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 안에서 톡톡톡톡 쪼으면은 애비가 가만히 있다가 그걸 보면서 도와줘요. 그렇죠? 지금 미일류 참사관을 통해서 보니까 김정은이 통일의 기회를 망쳤다. 저 사람들은 점점점 통일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지 왜 통일을 바라냐 했더니 통일되면 우리가 잘 살지 않느냐. 저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숫자 간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1층짜리 집을 지으려면 그냥 대강 져도 되지만요. 국가를 재건하고 재통합을 하는데 대강 되겠습니까? 통일 대박이로는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블루프린트입니다. 수십 년간 연구하고 6.25 때 우리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수많은 물자를 만들어내서 결국 최고 이득을 얻은 게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제도 잘못 보상해줘서 쪽박된 서독 모범 따르지 말고 일본 6.25 때 저렇게 살아난 걸 보고 우리 통일되는 과정에서 남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주면은 일자리 창출되고 경제 효과 있고 통일대박이로 여러분 꼭 보세요.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그거를 검토하고 5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드레스덴 선언 대한민국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 이론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이미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지지를 이뤄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다 통일되는 거 어렵지 않느냐.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이 됐다면은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세계에 2번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독일을 나누는 이유가 이놈들 합쳐놓으면 또 3차 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 나눠놨는데 그런 주변 국가의 어려움을 불식시키고 통일이 되도록 얼마나 정성과 심혈을 기울이고 비전을 나눠줬으면 미국에서 허락해주고 러시아에서 허락해주고 영국이 그걸 막으려고 러시아와 짝짝꿍하다가 망신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주변 국가 중국과 일본이 뭐 이룬다? 왜 걱정합니까? 북한 도와줘서 중국 니네 이득 얻은 게 뭐야? 통일된 코리아가 결코 너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플러스가 된다라고 중국을 설득시킬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국 사람 만나면 통일된 코리아가 결코 너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일본 짐이 되지 않는다. 미국 당신네들 당연히 도와줘야지. 돈 조금 벌어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박이면 미국은 통일된 코리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대박이라는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설득시켜야죠. 여러분 기도 제목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신창규 교수님 계시지만은 제가 신백관 박사님 역사학자와 합해서 통일 대박운동 다시 불을 붙이고 우리 CBMC에서도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는 같은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정부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국민운동을 벌여서 우리 ROTC 알기원 우리 중심 멤버 중에 한 분인 김희진 장로님 계시죠. ROTC 24만과
우리 CBMC 전국 전 세계에 퍼져 있는 CBMC들이 통일 대박에 먼저 전문가들이 되시고 그 운동을 펼치면요 정치적인 문제, 체제적인 문제 다 해결됩니다.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통일에 제가 삼명사신인데 이것만 설명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찬성반대하는 게 아니라 통일은요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명, 우리의 소원, 여러분 소원하면은 내 개인 소원은 다르지만 우리의 소원은 뭐였어요? 통일이었죠. 아직까지는 통일을 노래만 불렀는데 여러분 노래만 불러갖고 여러분들이 통일 책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통일에 대해 우리가 걱정했는데 걱정할 건 한두 가지지만은 이득은 수백 수천 가지다. 너 이거 공부해라. 여러분 자녀들 통일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전공하도록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통일은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통일은 또한 우리가 대통령이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8천만 대한민국 한민족들이 명하는 언명, 사명, 언명,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통일은 어명이다. 오늘 설교에 나왔잖아요.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새 하나님과 나눠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일본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부동강이란 우리의 동족하고 하나 되는데 여기에 왜 찬성 반대를 합니까? 이거는 머스트예요. 윤리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 아니면 인권적으로 통일은 대박이죠. 그렇죠? 인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고 안보적으로 저렇게 돈을 쓰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여도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개발하는 것만 하고 우리도 북방역에 쓰던 거 조금 다른 데로 돌리면 왜 청년들이 직업 문제로 걱정을 하겠습니까?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통일에 대한 비전과 열정으로 공부 좀 하고 이제는 통일의 전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CBMC에서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시장 교수님한테 통일대박 강사 3번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지부 차려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걸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우리 CBMC하고 ROTC하고 좀 같이 MOU를 맺어서 이런 큰 사역 저희가 당당하게 사회에 알리고 통일부에게 또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왜? 국가가 해야 될 거 안 하잖아요. 지금 나눠진 국민을 뭘로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북한의 대사가 와서 북한 주민도 빨리 통일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요. 남북한 체제 이념 좌우로 다 떠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공통 분모는 뭐예요? 통일밖에 없어요. 지금 통일. 그것도 뭐 낮은 체제 연방통일 여서 이런 헛소리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헌법에도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해요. 대통령이란 자가. 우리는 낮은 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의 통일밖에 없습니다. 아 손해나는 짓을 왜 하겠어요? 저런 쪽박 신세를 진리를. 그래서 이제는 통일을 위한 이 3가지 명령을 가슴에 담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은 새마을 운동으로 이루어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새마을 운동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어놓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저는 대동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 온전한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동강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기적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새마음 운동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새마음 운동. 새마을 운동 한강의 기적, 대동강의 기적은 새마음 운동. 그 새마음 운동의 4가지를 통일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반대하고 막 이런 사람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BMC에서 ROTC에서 우리가 같이 국민의 마음이 이렇게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좋은 매개체가 바로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갖고 다른 거 다 정치 문제 떠나서 통일을 갖고 우리가 모이자, 기도하자, 훈련받고 사람들에게 알리자. 우리 합시다. 2번째는 이미 탈북자들을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통일되기를 원한다. 뭐 몇 %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득이잖아요. 다 남한에 붙으면 통일돼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민심을 얻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요. 북한 정권을 돕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북한 주민이 역시 남한하고 통일되는 길밖에 없다. 여기 온 탈북자들을 도와줘서 그들의 입에서 야 통일 정말 대박이래.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저 미친 정권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 해결하자. 통일하자. 그
주민들이 언제 어떤 마음으로 변할지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이미 확인이 되고 그 마음이 불이 타오르도록 우리가 소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변 국가, 독일 얘기했죠. 주변 국가 일본과 중국이 싫어할 것이다. 여러분 독일이 어떻게 들리는 우스갯말로는 청와대 아니 백악관의 문지방이 닳도록 서독의 수상과 서독 사람들이 가서 애걸복걸하고 설득시켰다 그러더라. 우리도 해야지요. 설득시키고 노력하고 해야죠. 안 되면 되게 해야죠. 주변 국가 뭐 그들이 반대하는 거 뭘 걱정합니까? 독일도 이랬는데 남한이 왜 통일되면 너에게 손해냐? 이득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 세계에서 지금 BTS 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파워, 소프트 파워로 북한도 이미 넘어간 게 이런 분위기로 넘어갔지만 이미 한류로 북한은 끝났어요. 아니 3년에 걸쳐서 3가지 악법을 만들 정도면 대마초 하도 안 되니까 법 단속하고 교통 안 지키니까 교통법 만들듯이 하도 한류에 넘어가니까 법을 2020년부터 지금까지 3개를 만들어서 중학생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뭘 보고 이걸 유포하다가 20명, 30명씩 공개 촬영을 할 정도. 그냥 볼장 다 봤구나. 이미 한류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체를 보시고 우리가 막연했던 기도 제목, 통일되면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겠다. 여러분 미래 말고 현재형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남한에 미리온 통일 3만 4천여 명이 있고 그들이 연결된 사람들까지 하면 수백만, 천만 넘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 4가지만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미 제가 정윤아 자매 지금 유튜브로 보면서 기회가 되면 신창민 교수님 모시고 정윤아 TV에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짐 로저스를 직접 만나서 너 개인의 돈도 벌어먹는 것도 좋지만 통일될 때 당신이 벌어먹는 시장판이 남북한의 코리아가 아니라 저 동북삼성서부터 만주월판에 저 유라시아까지 당신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좀 설득을 시키려고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아 자매 만나서 짐 로저스를 제가 신창민 교수님 꼭 모시고 가서 신백강 박사님하고 역사적으로 왜 우리가 통일돼야 되고 동북삼성이 왜 우리와 하나가 돼야 되는가, 왜 중앙아시아가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가를 설득을 시키고 그들의 눈을 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기도 모임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 모였으니까 여기는 꿈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꿈 하면은 제가 가장 잘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지만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 그 꿈을 저 혼자 신창민 교수는 혼자의 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우리 모두의 꿈으로 이루어져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음 통일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통일의 3명 4신 새마을운동 이제는 새 마음운동으로 우리 CBMC가 앞장서서 통일의 선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열정에 뭐 누가 감히 말을 드리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한번 또 모셔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1부 예배는 지금 이제 바로 또 2부를 시작해야 되니까요. 말씀 기도문으로 1부를 마치고요. 오늘 목사님 모셔서 또 살아가는 살려내야 되는 그런 신앙관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로 마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